오늘은 표정 하면서 눈, 코, 입 설명도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얘기 드릴게요.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맨날 그림은 제대로 안 그려가지고. 우선 웃는 표정부터 한번 해볼게요. 웃는 표정. 뭐 표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는 드렸지만 눈썹과 입이 그 역할을 다 해야겠죠.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눈 같은 경우를 먼저 보면, 이렇게까지 디테일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한 장면에서 딱 한 표정으로 독자의 마음을 훔쳐와야 되는 거죠. 자, 우선 우리가 웃으면 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웃는 얼굴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뭐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실제 사람이 웃게 되면 아래 눈꺼풀이 들리죠. 지금 녹음이 되고 있으니 얘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한 분이 광대 승천하시면 웃는 거니까 결국 광대가 승천하면 눈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이게 아래 눈꺼풀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웃게 될 수밖에 웃는 얼굴이 이런 형식으로 단순화되어서 표현이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눈을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 역시 뭐 표정도 저는 방법적으로 약간 접근합니다. 웃게 되면 이 선이 아래 눈꺼풀에 이렇게 둥글게 되는 이 선이 기존에 있던 형태에서 어떻게 됐든 이런 느낌으로 변화가 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 아래 눈꺼풀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면 쉽지 않은 일인 거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역시 이 선을 약간 좀 풀어주는 방식인데, 요 라인 올라가는 요 느낌이 어떻게든 올라가게끔 잡는 겁니다. 그냥 요런 느낌. 뒤가 앞쪽보다 여기가 앞쪽입니다. 눈썹 앞쪽보다, 눈꼬리 쪽보다 뒤쪽, 앞쪽보다 뒤쪽이 더 높게, 더 높은 오르막길처럼 느껴지는 라인의 형태로 따라가면 그럼 돼요. 그러면 이게 약간 웃는 표정처럼 눈이 올라간 느낌, 웃는 눈의 형태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눈의 그 크기는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올라가니까 밀려 올라가면서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 곡선을, 그러니까 아래 눈꺼풀의 이 곡선을 이런 식으로 바꾸기는 어렵단 거예요. 무리가 있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요런 형태라고 하더라도, 아래 눈꺼풀의 형태가 요런 형태라고 하더라도 이게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느낌, 아니면 수평?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뭐 S자도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되었든 앞쪽보다 뒤쪽으로 가면서 좀 더 높아지는 형태로 접근하게 되면 웃는 표정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또 조심해야 될 거는 그냥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동공 크기가, 자, 눈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흰자 부위가 적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흰자 부위가 많이 보여지게 되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흰자 부위가 많이 보여지면 웃는 얼굴처럼 안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동공의 그 크기 차이도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공 사이즈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웃는 표정 눈을 잡을 겁니다. 그냥 위쪽으로 올렸어요. 거의 뭐 직선이죠. 저는 약간 직선으로 잡았습니다. 뭐 그림은 절대 똑바로 그릴 수가 없네요. 그리기가 싫어서. 자, 이렇게 하고 눈동자를 그리죠. 뭐 여기에 따라 라인이 조금 좋으신 분들이 얼굴 터치, 얼굴 쪽에 라인을 좀 넣어준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라인을 넣어주셔도 돼요. 잘못 넣으면 느낌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가늘게 해야겠죠. 진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코까지는 뭐 그대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 디테일하게 보면 입을 크게 벌리면 코도 약간 넓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뭐 반영이 되어지려면 반영이 되어줘도 되고 아니면 아니어도 되죠. 자, 입은 당연히 웃는 거면 자, 입은 웃는 얼굴에 입을 하면 되겠죠. 그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 기분이 얼마나 이제 이렇게 크게 기뻐서 웃느냐 그것만큼의 입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눈썹은 웃는 얼굴에서 눈썹의 그 방향에 따라 웃는 그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죠. 뭐 요렇게 웃으면 약간 개구쟁이 짓궂게 웃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반대로 이런 식으로 웃으면 굉장히 서글서글한 미소로 느껴질 수도 있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눈썹을 가지고 한번 건드려 보시면 좀 이렇게 표정 재밌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화 다른 그림 스타일도 뭐 유사하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양한 스타일을 접근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끝쪽으로 올렸습니다. 자, 각도가 바뀌었을 때는 당연히 미간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해야겠죠. 아이고, 참 너무하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선호하시는 그림 스타일에 맞게 그냥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웃는 표정을 했었는데 눈을 이렇게 올린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뭐 여기 방법적으로 접근했을 때 가장 손쉽게 일단 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입을 조금 얘기를 하면 입에서도 분명히 또 웃는 표정일 때 입의 어떤 변화도 분명히 있는데 자, 우선
입술인데 뭐 입술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듯이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선 뭐 웃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다면, 가만히 있을 때 입술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도톰한 현상이 생기죠. V자 형태로 뾰족해지는 인중 쪽에. 이게 입을 벌리면, 이게 가죽이니까 입을 벌리면 늘어납니다. 크게 웃게 되면 뭐 미소를 짓는다거나 그러면 이거는 이런 현상은 안 생깁니다. 그냥 쭉 펴지죠. 여기 펴지죠. 그런 거니까 너무 입의 그 입술의 형태를 절대 고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좋아요. 요런 경우에는 인중도 확실하게 형태가 만약에 선으로 잡힐 수도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굳이 이 인중의 형태가 잡힐 일도 없죠. 이 가죽이 펴지니까요, 옆으로. 그래서 1차적으로 요 V자 형태로 인중에 생기는 이 도톰한 현상이 웃는 거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얘기고요. 또 입술 역시 얘가 이제 튀어나와 있는 것 때문에 시점 바뀌었을 때 얘기를 잘 언급하지는 않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냥 표정상에서만 약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래에서 봤을 때 웃게 되면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거 올리면 되죠. 자, 입이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입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게 되면 그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을 그리면 웃어도 일단 선은 이렇게 되고 입꼬리 쪽에서 변화를 줘야 됩니다. 요런 느낌을 살려주면은 이게 이제 입술이 튀어나와 있던 느낌, 입이 튀어나와 있던 느낌 줄 수가 있죠. 자, 입을 크게 벌려도 마찬가지겠죠. 입을 크게 벌리면 여기에서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입을 만약에 더 크게 벌린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빨 보여질 테고. 자, 이렇게 되면 크게 웃는 느낌의 입을 그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자, 항상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거죠.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거는 정면의 정보만, 얼굴의 정면의 정보만 가지고 얼굴 전체를 소화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같은 형태지만, 같은 A라는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각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생각해줘야 근본적으로 그 형태에 대한 올바른 뭐 눈이면 눈, 코면 코, 입이면 입, 얼굴, 그걸 전체를 포함한 얼굴이라는 것의 그 형태를 제대로 파악해주게 되는 게 되는 거죠. 정면만 가지고 계속 떠올려서 다른 각도를 소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한쪽 면만 알고 있을 뿐 다른 각도에 대한 거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결국엔 그거는 얼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눈 같은 경우에는 웃으면서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아래 눈꺼풀이 선이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 입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튀어나와 있는 그 형태 때문에 웃었을 때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입술의 이미지와 다르게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항상 변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란 거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웃는 표정,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에서 보았을 때 웃게 되면 그냥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아래에서 봤을 때랑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더 둥그러질 수밖에 없겠죠, 입이. 우리가 그냥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웃고 있는 미소라고 하면, 요 정도로만 웃고 있는 미소라고 한다면, 이걸 위에서 보게 되면 얘가 튀어나와 있는 굴곡까지 변화가 더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코는 이렇게 될 테고.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니까 또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요거는 약간 일종의 뭐 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입과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 매번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 입을 크게 벌렸을 때, 입을 벌렸을 상황입니다. 입을 벌렸을 상황에서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지금 이건 입을 벌린 게 아니죠. 지금 요 장면은 입을 벌린 게 아닙니다. 자, 보실 거는 딱 요 선입니다. 아래쪽 입술선, 아래쪽 입술선과 아래 턱이, 얼굴의 그 아래 턱 외곽선이 비슷하게 갑니다. 뭐 동일하다 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의 동일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비슷하게 가야 느낌이 납니다. 자, 한번 그러면 요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비슷해지더라고요. 먼저 잘못된 경우를 볼게요. 아래에서 본 시점일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게 그냥 맹목적으로 생각 없이 생각은 있겠지만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너무 방법적으로 접근하면, 보통 학원에서 시점 변화 줄 때 강조를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다라는 게 애들한테 잘못 이해가 되는 경우인데, 자, 아래에서 보게 되면 턱이 뒤집히는 현상이 생깁니다. 정말 아래에서 보면 턱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V라인의 형태가 아닌 이런 형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웃는다라고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될 경우는 턱선이 이런 식으로 보일 경우는 굉장히 이건 정말 심하게 아래에서 본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때 웃는 입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자, 얘랑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좀 하여튼 그래요. 지금 제가 어떻게 다시 다시 입을 이렇게 되면 뭔가 부조리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요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니까 입을 벌리게 되면 있잖아요. 이거는 입을 안 벌렸을 때입니다. 입을 벌리면 벌린 만큼 턱이 더 내려가거나 이게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얘는 이렇게 될 텐데, 얘는 여기 뭐 똑같아. 더 크게 벌리면 이런 현상이 이 각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고려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래에서 보면 확실히 아래에서 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턱을 뒤집었다라는 거고, 근데 나는 웃는 걸 그리고 싶다라고 해서 입을 웃는 걸 그렸단 거예요. 이게 안 맞단 거예요. 입을 크게 웃는 걸 그리면서 입이 크게 벌려지면 턱에도 이 선에도 변화가 생긴다라는 건데, 그래서 보면 이게 입을 벌리면 입을 벌리는 대로 그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이 입의 아랫입술의 라인대로 그냥 얼굴을 따라가 주면 이게 그냥 자연스럽더라, 그 얘기인 겁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지도 이 부분이고요. 그럼 뭐 이 각도에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위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차피 같은 관절상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비슷한 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위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봤을 때 입을 벌려 봅니다. 그러면 아랫입술이, 입을 크게 벌리면 아랫입술이 이렇게 되겠죠. 코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을 테고요. 입술, 이제 이빨이 이렇게 보여지고 아랫이빨 더 많이 보여지고 이렇겠죠. 그러면 얘는 얼굴에서 외곽선 그릴 때 이 아랫입, 아래턱 느낌대로 따라가 주면 돼요. 그죠?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죠?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얘기 안 드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얼굴 표정 하면서 입 벌리는 거 그리시면서 자연스럽게 쫓아가다 보면 그냥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랑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같은 관절이니까. 같은 하악에 있는 얘 결국 뭐 이 정도에 있는 선과 입술선입니다. 입술선입니다. 이 선이나 이 선 느낌이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게 얘가 입을 벌려도 얘도 같이 벌려지는 거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얘랑은 비슷한 선으로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뭐 입을 크게 벌렸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의 가운데를 더 넘어갈 만큼 입을 크게 벌리지는 않아요. 이건 너무 째졌다 라고 보는 식이고요. 맥시멈은 한 이 정도로 보죠. 눈 가운데 정도 선을 입술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로 저는 제한을 둡니다. 왜? 이건 그냥 저는 일단 그런 겁니다. 마냥 입술이 마냥 커지진 않는다는 거죠. 물론 뭐 조커 같은 캐릭터는 지가 쬐으니까 더 넓어질 수 있겠죠. 약간 비호감이 됩니다. 눈 있는 가운데보다,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눈이 있는 가운데보다 입술이 더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비호감이라는 느낌으로 갑니다. 과하게 입이 크다라고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죠. 최대한 봐줄 수 있는 선이 저는 눈의 가운데 정도라고 생각한다라고 있는 겁니다. 요 정도 되면 최대한 비호감까지는 아니다. 요거죠. 그런 겁니다. 뭐 저는 어디까지나 호감형의 호감을 선호하니까요. 비호감보단 캐릭터성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주면 됩니다. 그 고양이 버스 보시면 토토로에 나오는 고양이 버스가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생겼거든요. 애가 걔 보면 그냥 딱 봤을 때 와 진짜 귀엽다 이런 건 절대 안 해요. 정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애교 쩐다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뭔가 알 수 없다,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절대 안 해요. 걔는 입이 이만하거든요. 약간의 재수 없음을 가지고 있죠. 뭐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눈썹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입이 커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뭐 입 크기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입 크기.
아, 왠지 초등학생 그림 같네요. 좋다. 그림자까지. 여기에 이제 얘가 만약에 표정이 웃는 표정인데 뭔가 더 재밌게 가면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아이 좀 그렇다. 뭐 어찌됐건 입 크기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림 좀 제대로 그려보려고 했는데 웃는 얼굴, 웃는 표정 제가 했죠. 웃는 표정. 뭐 저는 그림 스타일이 약간 현재는 약간 좀 사실적인 방향이다 보니 웃는 표정도 최대한 사실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냥 그냥 보게 된 건데, 뭐, 우선 측면이라는 점에서 표정, 요게 한번 고민거리처럼 저는 생각이 한번 됐었습니다. 측면에서의 표정. 자, 측면에서는 표정뿐만이 아니에요. 표정뿐만이 아니라 캐릭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성이라고 하면 캐릭터마다의 차이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겼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눈매는 어떻게 다르고, 눈썹은 또 얼마나 짙고, 뭐, 가늘고, 뭐, 입술이 있고, 뭐,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캐릭터성의 차이 역시 측면에서도 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이런 것들은 주로 귀와는 관계가 없죠. 귀보다는 눈, 코, 입에 관계가 되어 있죠. 그죠? 귀를 가지고 캐릭터성의 차이를 주려고 먼저 귀를 건들지는 않거든요. 절대. 눈, 코, 입을 먼저 건들지. 자, 그러면 완전 측면에서의 한계는 뭐냐면은 그 전에 얘기 드렸지만 여기서는 측면이 많이 보인다 보니까 눈, 코, 입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눈, 코, 입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내가 캐릭터성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토대가 안 된다는 거죠. 정면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나 디테일을 찾아줄 수 있느냐는 그게 저한테는 약간 뭐 사실적인 방향의 스타일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은 하나의 고민거리로 다가올 수밖에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 측면에 대한 고민은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이제 뭐 웃는 표정도 한번 보게 된 거예요. 그냥 웃는 표정, 단순히 그 웃는다라는 그 표정을 입의 형태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겠죠. 근데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결국에는 좀 더 디테일하고 깐깐하게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거를 얼마만큼 자기 그림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자기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거겠죠. 인중인데 가만히 있을 때
때의 인중은, 표정이 없을 때의 인중은 이런 어떤 그 굴곡의 그 볼륨감이 유연하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웃게 되면 그만큼의 탄력은 없죠. 자, 그만큼의 탄력은 없고, 그리고, 요즘 또 이거 얼마나 잘 안 그랬더니, 또 잘 안 나오네요. 잠깐만, 기억이 안 난다, 표정이. 약간, 이 턱선입니다, 턱선. 턱선을, 내가 이거 표정 꼭 한번 그릴게요. 진짜, 씨. 디테일을 조금 살린, 웃는 표정. 자, 그 아래 눈 꺼풀 형태도 조정을 제가 했습니다. 이건 아니고. 자, 턱을 그냥 이렇게 빼는 겁니다. 요런 느낌으로 뺐습니다. 자, 요랬을 때에도 뭔가 만족한 느낌의 미소. 저만 빠져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자, 반대로 우리가 그냥 마음 같지 않네. 웃으면서 턱이 약간 밀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약간 좀 살려보는 차원에서 이 턱선에 내려오는 이 흐름을 변화를 줬단 거죠. 그뿐입니다. 얘가 조금 더 눈을 좀 더, 이거 너무한데. 뭐, 잘 안 되네요. 뭐, 하여튼 이런 걸로. 그러니까 완전 측면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약간 요런 라인 느낌의 턱. 약간 요렇게 느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뭐한테 그랬어요. 그렇고, 뭐, 완전 측면에서의 캐릭터의 차이를 주려면, 뭐, 그니까, 자, 완전 측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정보라고 하면, 이마 미간 쪽이 튀어나와 있는 이것과, 코가 얼마만큼 튀어나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완전 측면에서 줄 수 있는 캐릭터성의 차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미간과 코 쪽에서 캐릭터마다 차이를 두죠. 이런 그 미간 쪽을 좀 두툼하게 잡아줄 수 있는 캐릭터도 있고, 코 라인을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잡으면 골격적인 부분을 다 팠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캐릭터의 골격적인 부분들. 그러면 약간 이미지가 좀 세 보이죠. 싸움꾼 느낌.
그냥 빠졌을 때랑은 기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요런 차이. 그러니까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이런 차이야 얼마든지 개인의 취향에 맞게 변화를 주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측면에서는 이런 높이에 해당하는 미간과 코에서 그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면에서는 미간이 튀어나와 있는지 코가 튀어나와 있는지 알 길은 없으니까요. 그런 얘기였어. 웃는 표정을 그럼 한번 정신 차리고 그려보겠습니다. 매번 많이 늘 그리던 거라 또 식상한데. 웃는 표정만 하겠다 오늘. 참. 눈이 작아질수록 하이라이트에 대한 강조가 중요해질 수도 있겠죠. 눈동자에 생길 수 있는 하이라이트. 자, 최대한 서글서글하게 보이려고 눈썹도 완전 그냥 멀리 떨궜습니다. 여기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 선해 보이겠죠. 웃을 때는 저는 여기만 잡습니다. 왜냐면 코가 옆으로 근육이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골격적으로 여기에 명암이 강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뭐냐면 근육이, 광대뼈 근육이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광대가 승천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의 옆면을 끄집어 올려요. 코의 옆면을 끄집어 올리기 때문에 여기에 이 콧대의 날카로운 맛이 이 두툼함 때문에 먹혀서 밀려나가게 됩니다. 뭐 말로 표현해도 이게 잘 이해가 되실까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래요. 약간 뭐 터치로 눈살 접히는 것까지, 눈살 접힌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리는 캐릭터들이 다 나이가 30대라 표현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미소년은 아니니까. 자, 입술은, 자, 웃는 얼굴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계속 가면 눈 없어집니다. 근데 그게, 웃었을 때 눈이 없어지는 그 미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기 좋은 미소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 웃는 표정 할 때 입을 생각하면 포인트는 입끝입니다, 입끝. 입끝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먹히느냐. 갑자기 또 이러니까. 그래서 입끝에 말려 올라가는 요 느낌을 아주 굉장히 좀 신중하게 보는 편입니다. 요걸 어떤 느낌으로 빼주느냐에 따라 괜찮을 수 있겠죠. 웃는 입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뭐 여자 같은 경우라면 적당한, 아무리 웃는다고 하더라도 입의 크기는 적당한 게 좋을 거예요. 너무 크면 항상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말려지는 느낌? 말려지면 이게 이제 광대뼈라는 얘기고 그런 거죠. 조심해야 될 건 그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잘못 그렸더니 팔자주름처럼 느껴질 수가 있게 되는데, 항상 웃으면서 아니면 얼굴 표정이 변화가 생기면서
얼굴 표정에 변화가 생기면서 그거 한다면 얼굴에 주름을 묘사해야 된다면 눈, 코, 입에서 시작해 주세요. 얘들아 시간 됐다. 눈, 코, 입 쪽에서 빠져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눈 옆에 주름 잡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잡는 게 아니에요. 눈 쪽 끝에서 살짝 비껴나가듯이. 코에서도 뭐 이렇게 살짝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도 연결하시려고 하지 말고 입에서 올리세요. 그냥. 절대 여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 건드리면 그냥 연령대 그냥 확 올라갑니다. 절대 이쪽은 건드리지 마세요. 수습이 안 돼요. 결코. 차라리 여기를 건드려 주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광대가 올라가면서 밀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웃는 표정 할 때 가장 그 움직임을 살려주는 건 여기에요, 여기. 아, 이거 잘못하면 그런데. 여기도 아니네요. 그냥 요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웃는 것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는 자, 어색하게 웃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어색하게 웃는 거. 자, 눈은 똑같이 갑니다. 자, 어색. 이건 어색입니다. 어색. 자, 어색하다라는 거는 어떻게든 웃는 티를 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웃는 척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육이 움직여야 돼요. 자연스럽게 웃을 때보다도 더 철저하게 근육을 의도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 자연스럽게 웃는 게 아니라 의식해서 과하게 연출, 표정, 강제로 웃는 느낌은 근육이 강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이것도 좀 더 역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만화적인 표현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죠. 이건 좀 어쨌든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눈썹이죠. 눈썹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자, 눈썹으로 연기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든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입도 당연히 과하게 웃듯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서 약간 그 포인트로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요렇게 잡는 겁니다. 여기가 뭐 어느 지점이냐면 광대뼈 요 지점이에요. 광대뼈에서 입으로 내려가는 요쪽인데 강제로 어색한 느낌의 웃음은 근육을 움직여서 웃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 부분을 건드려주면 여기에 근육을 얘가 움직였다라는 느낌처럼 될 수 있어요. 움직였다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약간 강제성을 띠죠. 코에 붙으면 팔자주름처럼 될 수가 있는데 코도 아니고 입도 아닌 광대뼈 쪽 이쪽에 요 지점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게 연장선으로 계속 가면 코 옆에 코볼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됩니다. 그거의 한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땀 한번 좀 흘려주면 느낌 나죠? 자, 눈썹의 역할이 심리 묘사하는 과정에서 얘 왜 이렇게 못 남냐? 그렇고
미간을 찌푸리면서 웃는 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전 좀 듭니다. 물론 만화적 연출상 요렇게 약간 뭐 눈썹 쪽에 약간 건드리면서 올라가는 거는 악당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악당들 같은 경우에 이제 웃는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 약간 뭐 잡아서 올려주기는 하는데, 제가 아무리 거울 앞에 놓고 표정 연기를 해봐도 여기 이렇게 찌그리고 웃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여기 미간 찌그리고 절대 이거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안 됩니다. 이거 은근히 안 됩니다. 은근인지 아예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게 악당들 웃는다라고 해도 미간을 못 쪼개고 그냥 눈썹 쪽만 약간 건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악당은 기본적으로 비호감, 악당은 기본적으로 비호감. 그래서 눈동자 동공 작게 들어가죠. 동공 작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일단 비호감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든 뭐 어떤 표정을 짓든. 한번 볼게요. 갑자기 또 비호감 얘기를 하는데, 코도 건들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렇게 웃는 건데, 이러면 이제 좀 비열한 웃음처럼 보여집니다. 비열한 웃음. 얘가 만약에 동공을 키워볼게요. 얘 동공 키우면 생각보다 보기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보기가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확실히 기분이 나쁘죠. 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비호감과 호감의 차이. 그리고 여기가 눈썹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 끝을 올리고 얘를 내려야 되는 이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여기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여기가 이렇게 막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라는 느낌. 이건 아니에요. 이건 화내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니까 이건 안 돼. 이건 정말 안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딱 이거는 화났을 때죠. 딱 화났을 때. 웃는 표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0분 좀 지나가고 있죠. 그죠? 요거 정도 하고 10시인데 10시가 다 돼가는데 10분 쉬었다가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다른 표정 몇 개 조금만 더 잡고 마무리는 아니고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다음에 하고 그렇게 해볼게요. 일단 표정, 제가 마지막으로 뭐 얘기 드린다면 표정은 정말 우라사와 나오키가 표정 정말 잘 잡습니다. 정말 잘 잡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만화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에덴의 왕 작업하면서 표정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지만 표정에 대해서 강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영화 볼 때 괜찮은 표정들 있으면 그 스틸컷 남겨놓거든요. 제법 괜찮게 효과를 봤던 건 효과를 봤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래요. 이것저것 영화 뭐 보면 재밌는 캐릭터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캐릭터들이 하는 표정들은 딱딱 지금 아이언맨이 괜찮아요.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맨이 표정을 보여줄 때 로다주 얼굴이 화면 가득 나와요. 이상한 뭔가 이렇게 컴퓨터 화면 같이 띄워서 로다주 얼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 찡그린 표정, 놀란 표정 다 있죠. 약간 아이언맨 3편에서는 약간 좀 호러물 같은 느낌이
가까울 만큼의 표정도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괜찮고, 호빗이라는 영화, 호빗 영화의 3편이었나? 2편이었나? 스마우그가 나와요. 아, 2편이네요. 스마우그가 그 용인데, 용의 표정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거만하고, 권위적이고, 사람을 굉장히 얕잡아 보면서, 자기는 신급이니까, 죽을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모든 상대방들이 하찮게 보이겠습니까? 그 오만한 표정들과 악당이 가지고 있는 그 여유의 표정. 그러니까 약간 내가 만드는 캐릭터의 성격이 스마우그랑 비슷하다, 설정이. 그러면 그냥 스마우그 표정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디즈니 만화가 표정은 또 굉장히 잘 잡죠. 그런 것들 해보시면 좋아요. 생각외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정도에서 끊고 10분 쉬었다 올게요.